지방 부동산은 끝났다. 결국 수도권만 살아남는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은 연일 위기설을 쏟아내고 시장은 극단적인 공포와 막연한 낙관론으로 나뉘어 있죠. 하지만 이런 이분법적 프레임, 그거 틀렸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언론의 공포 마케팅에 휩쓸려 모든 지방을 위험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반대로, 설마 내 동네가 망하겠어? 나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대기도 하죠. 이 두 가지 태도 모두 자산을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를 가리지 않습니다. 위기는 가장 약한 고리, 즉 펀더멘털이 취약한 곳부터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따라서 지리적 구분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개별 자산의 생존 가능성을 냉정하게 분석해야만 합니다. 소위 말하는 2026년 위기설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공급 과잉, 금리, 그리고 인구 구조라는 세 가지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숫자들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수도권과 5대 광역시, 그리고 기타 지방의 미분양 수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악성 미분양, 즉 준공 후 미분양 데이터입니다. 집을 다 지었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물량이죠. 이 악성 재고가 특정 지역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보면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특히 대구 경북과 같은 특정 지역은 수년간 미분양이 누적되며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급 과잉을 넘어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시사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바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 규모입니다. 전체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과 연체율 추이를 보면 위기의 뇌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죠. 문제는 전체 평균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함정입니다. 특히 제2금융권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PF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설사부터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는 뜻이죠. 이 부실 PF 사업장들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면 그림은 더 명확해집니다. 결국 건설사의 부실 위험은 전국에 고르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미분양이 심각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특정 지역부터 터져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데이터는 인구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결국 사람 즉 수요입니다. 사람은 일자리를 따라 이동합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지역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역 내총 생산 즉 잘드피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핵심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소수의 지방 거점 도시는 인구를 방어하거나 오히려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거나 국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는 곳들이죠. 모든 지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내에서도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데이터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최근 3년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가격 등락률을 비교하면 시장의 충격에 대한 방어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자산이 더 단단한지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전세가율 역시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세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지역은 역전세 위험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문제를 넘어 매매가를 끌어내리는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냉혹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최적화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부동산의 옥석을 가리는 자가진단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첫째 미분양 추이, 둘째 인구 증가, 그리고 셋째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일자리의 유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지표 중 2개 이상이 명백한 적신호라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이는 당신의 자산이 펀더멘털이 취약한 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죠. 두 번째 솔루션은 포트폴리오 재조정입니다. 모든 자산을 부동산 특히 특정 지역에만 집중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은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자산의 60%는 서울 핵심지나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핵심 자산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20%는 인구 유입이 데이터로 확인되는 지방 거점 도시의 대장 아파트처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배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머지 20%는 현금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장 충격이 올지 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은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신규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하락장을 기회로 사마지방 부동산 투자를 고려한다면 묻지마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지역 내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상급지. 둘째, 수요가 꾸준한 신축. 셋째, 가격 방어력과 황금성이 높은 대단지. 이 세 가지 원칙을 벗어나는 투자는 현재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지역도 명확합니다. 미분양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인구 순유출이 지속되며 지역 경제 기반마저 취약한 도시들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곳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오히려 기회는 정부나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확정된 지역 혹은 KTX나 GTX 같은 핵심 교통망의 수혜가 명확한 지역의 중심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단 이 역시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쳐 안전마진이 확보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영상을 끄자마자 해야 할 구체적인 실행 강령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나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주하거나 투자한 지역의 미분양 주택 수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막연하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현실이 숫자로 보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을 직시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본인의 대출 현황을 전부권에서 점검하고 현재 보유 부동산의 DSR 즉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을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리가 1%포인트 추가로 상승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반드시 해보세요. 이 테스트를 통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의 현금 흐름이 영원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머릿속에서 수도권 대 지방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지우십시오. 대신 내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핵심 자산과 위험 자산이라는 기준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분류된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속 보유할 건지 비중을 축소할 건지 아니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매도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시장의 공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는 막연할수록 커집니다. 하지만 이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바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를 통해 내 자산의 현재 위치와 건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
그것이 모든 위기 관리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위치를 알아야 다음 경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구분에 기댄 낡은 투자 공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데이터만이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감정적인 위로나 희망 회로가 아닌 냉철한 숫자에 근거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직 데이터와 논리로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현실 패치 경제학이었습니다.